예. 자, 1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날짜 계산하는 거 있죠. 그죠? 날짜 계산하는 거는 우리 행정기본법에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문이 일반 날짜 계산에 대한 특례가 바로 법령에 대한 날짜 계산입니다. 법령에 대한 날짜인데, 네. 자, 보시면 먼저 법령에 대한 날짜인데요. 만약에 오늘 10월 10일에 법을 공포하면서 오늘부터 시행한다. 당연히 10월 10일부터 시행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 그때는 공포한 날을 시행으로 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니은입니다. 그러나 뭐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달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6개월이 지난 날. 그러면 그때는요. 그렇죠. 초일 불산입의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니은이죠. 니은. 네, 그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법은 여러분 원래 날짜 계산할 때 초일은 그런데요. 끝나는 날을 우리 말일이라 그러잖아요. 끝나는 날을 말일이라 그러는데 말일은요. 말일이 원래 토요일이면은 다음 날에 만료가 돼요. 휴일이니까. 근데 일요일도 휴일 아닙니까? 그럼 월요일이 말일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말일이 되는데 그게 원래 날짜 계산은 원칙인데요. 법은 여러분 아니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차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를 물린다라고 했었을 때 아니 말일이 토요일입니다. 법은 뭐 일요일 날 시행 안 됩니까? 시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일이 토요일이라도 그날로 만료되어서 일요일 단속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또 그 내용이 되고요. 말일로 만료한다. 그 다음에 리을은 쉬웠죠. 20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의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20일입니다. 20일. 20일. 네. 그래서 네, 성진님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시면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바로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 목적으로 하는 그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대선 진리에 종교회관 건립을 이용 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뭐라고요? 종교회관 짓겠다는 게 이미 얘기가 다 됐고 빨리 지어라는 각서까지 썼던 사건이죠. 그죠? 그랬는데 막상 종교회관 지으려고 논에다가 흙 덮으려니까 형질 변경을 거부했다. 이건 신뢰본칙 위반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은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요. 이게 폐기물 처리업 같은 경우는 뭐부터 한다 그랬습니까? 사업계획서부터 낸다 그랬죠. 이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자, 여러분 사업계획서 제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처분이죠. 처분. 이른바 사전결정, 예비결정으로 처분인데요. 근데 그게 할 때 이미 기존의 업체에 있는 거는 다 봐요. 기존의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다 봅니다. 근데 니은에 뭐라고 나옵니까? 적정 통보해놓고는요. 둘째 줄에 업체의 난립. 그럼 이거는 신뢰본칙의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리을에 보면요. 근데 리을은 여러분, 니은과 리을을 구별하실 게 아니요. 과당 경쟁 오타 아닙니다. 왜 오타라고 생각하죠? 과다 경쟁, 과당 경쟁 다 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요. 근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적정 통보의 요건과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요건은 전혀 달라요. 폐기물 관리법이야. 사업계획의 적정 통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수요를 본다 그랬죠. 수요. 여기에서 배출량이 얼마냐, 처리해야 되는 양이 얼마냐 그거를 보는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종합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검토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적정 통보에 있었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국토계획 변경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거기에 나오는 리을이고요. 리을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요. 도시계획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변경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변경 가능성.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다가 다른 거로 변경을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획을 믿은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가변성.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죠. 3번 문제 보시면요.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2번에 보시면요. 자, 인허가 의제를 수반한 건축신고.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건축신고는 무슨 신고죠? 원래 건축신고는 무슨 신고입니까? 자기한결적 신고죠. 그러나 왜냐하면 신고가 도달만 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인허가 의제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건축허가 신청을 들어오면요. 만약에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있으면 농지법에 있는 전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로 본다 그랬죠. 실체적인 요건을 심사를 해야 돼요.
타법상의 실체적인 요건을 심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규모 바닥에 대한 건축 신고를 들어왔는데 이게 농지 전용이 의제가 됩니다. 그러면 농지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체적 요건을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번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고요. 3번입니다.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것. 건축 신고는 비록 자기한결적 신고지만 신고의 수리 또는 거부를 처분으로 보는 게 거기에 나오는 바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고요. 4번은요. 여러분 4번은 조심하시라 그랬습니다. 조심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4번은 여러분 어디가 체크되셔야 됩니까? 4번은 어디다 체크되셔야 됩니까? 잘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요건에 체크하시면 안 돼요. 형식적인 요건에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키워드가 어디요? 키워드가 어디라고? 키워드를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적법하게 신고했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신고. 그렇죠. 형식적인 요건에 체크되시면 안 돼요. 적법하게 신고했다는 겁니다. 적법하게 신고했으면요. 수리해줘야 돼요. 요건을 다 갖춘 거 아닙니까? 수리는 원칙적으로 기소갱이거든요. 그래서 적법하게 신고했으면 그러면 이제 수리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적법하게. 그게 키워드가 돼야 됩니다. 키워드가. 실체 체크하면 안 돼요. 실체를 체크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도 원래 요건은 형식적인 요건인데 다만 법에 실체적인 요건도 그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요건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밖에 못 냅니다. 뭡니까? 실체적 요건 심사하는 거 하나 있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 뭡니까? 실체적 요건 심사하는 거. 뭐죠? 답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이곰님 노인요양. 그렇죠. 썬콜드님 뭐 약간 취지는 다른데 노인주택이나 뭐 노인요양이나 그렇죠. 그래 맞습니다. 노인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노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지만 나머지는 실체적 요건에 대한 거를 안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법하게 신고했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법하게. 그래. 적법하게 신고. 자, 그게 거기에 나오는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요. 이게 입증 책임에 있어서는요.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는 처분이 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처분이 무효다. 행정청은 처분이 무효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원고는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행정청이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원칙은요. 너무 당연하니까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외는요.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외. 그러면 누가 예외를 주장합니까? 그렇죠. 무효가 되는 확률이 극히 예외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1번과 관련되는 건데 그럼 보십시오. 원래 재량행위는요. 6개월 이하 영업 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1개월, 2개월, 3개월 하면요. 원래 위법 아니에요. 재량권 한계 내에 있으니까.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무리 재량행위를 즉 6개월 이하 그래서 3개월 했더라도 똑같이 걸린 10명 중에 한 명은 3개월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훈방하면 이거 평등 위반이죠. 이런 경우에만 위법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행위가 일탈 남용되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일탈 남용을 주장하는 자가 예외 주장이에요. 일탈 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외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로서 1번이죠. 그 다음 2번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임의적 감경이죠. 임의라는 말은요. 임의적인 감경이라는 거는 감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임의적 감경 그러면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것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되냐는 이 자수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수. 범죄를 저질러도 자수하면요. 판사가 형을 감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뭐 자기 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그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자수했단 말입니다. 재판받았습니다. 근데 판사가 보니까 아무리 자수했더라도 여러분 이건 정말 이 죄질이 아주 나쁘죠. 최고 한도의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까지 고려했으면 최고 한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려하고도 감경 안 해도 돼.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감경 사유까지 고려하고 상한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요. 신청시와 처분시가 다르면 처분시가 되겠죠. 3번. 4번은요. 학교 법인만 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 법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법인에도 직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법인 사업으로 월급 줘야 돼요. 근데 등록금 빼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비를 법인으로 전출. 그러면 틀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요. 조약과 조례는 여러분 어느 게 더 상위 규범입니까? 조약이 더 상위 규범이죠. 조약이 상위 규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위반되면 조약 위반되면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그다음 2번에 보시면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2번에 보시면요. 이건 그냥 주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평등의 원칙은 그렇죠. 지금 남자만 군대 가는 건 이거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니거든요. 그 왜 그러느냐. 평등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으면 그거를 고려합니다. 우리 보면 국가의 공자 더 우선 채용하잖아요. 차이가 있으면 고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나오는 3번이 되는 거죠. 상대적 평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4번. 4번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4번. 4번. 아니 그런데 고전에 체크돼야 될 게 아니요. 고전에 체크돼야 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게 핵심이죠.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진정 수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가 제일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6번 문제. 1번에 보시면요. 위임 근거가 없어. 위임 명령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임 명령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위임의 근거가 없으면 위임 명령은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위임의 근거는 상위법에 두고요.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서 만든 걸 우리가 위임 명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을 하면 하위법인 위임 명령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명령이 되려면요.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위임의 근거가 있어요. 상위법에. 그러니까 만약에 상위법에 위임의 근거가 있으면 위임 명령은 유효고요. 위임의 근거가 없으면 위임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위임의 근거가 없더라도 사후적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유효가 돼요. 그때부터 유효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죠. 2번 문제. 2번 문제 보시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일단 형식을 찾으세요. 형식. 형식을 찾으십시오. 불형이라는 불형. 불형이라니까 불형을 찾으세요. 불형이니까 법규 명령의 형식이 됩니다. 그죠? 법규 명령의 형식 잘하셨네요. 법규 명령의 형식이죠. 법규 명령의 형식으로서 지금 보십시오. 처분의 요건, 허가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허가 요건. 허가 요건을 불형으로 정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 그래서 시행규칙 등 불형, 형식 법규 명령이죠. 내용상 위임받아서 허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영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허가 요건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형식도 법규 명령이고 내용도 위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법규 명령이 되겠죠. 거기 보면 불형 형식의 제재 처분의 기준이랑 구분하셔야 돼요. 제재 처분은요. 법률에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법률에서 제재 처분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면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제재 처분 6개월 이하 영업 정지 처분이라는 게 법률에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제재 처분의 기준 얼마일 때 얼마 할까? 1회 위반일 때 2개월, 2위반에서 그게 제재 처분의 기준, 내용상 재량 준칙이거든요. 그럼 이건 내용상 재량 준칙입니다. 형식이 아무리 불형이라도 내용상 재량 준칙이면 내용대로 재량 준칙이라고 되는 거죠. 자, 3번에 보시면요. 그래서 3번은 2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은요. 어디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는요. 요 말을 친절하게 써줬는데 근데 보시면 원래 행정규칙은요. 원래 행정규칙은 그렇죠. 최성진님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행정규칙은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행정규칙은 내부적인 효력이 있거든요. 내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효력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제 트릭을 낸 게 둘째 줄에 보시면 그렇죠. 책님 맞습니다.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상위법에 반하면 내부적 효력도 없어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상위법에 반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에 지침 내립니다.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데 30분 내에 자백 안 하면 고문하라. 이건 여러분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내부적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죠. 4번은요. 법규 명령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죠. 법규 명령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데 행정규칙도 대외적 구성력이 있으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행정규칙이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건 두 가지죠. 뭡니까? 바로 법령보충규칙. 그리고는요.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지면. 자, 그 다음에 7번에 1번에 보시면요. 공무수탁 사유는 행정주체죠. 그죠? 그게 1번. 2번에 보시면요. 공무수탁 사유는 행정주체이면서 동시에 행정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행정성 제기할 수가 있죠. 3번은 특별한 거 없고요. 4번은 여러분 왜 틀렸습니까? 공증인은 이거는 공무수탁 사인으로 봅니다.
공증인은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거든요. 공증인은 이게 공증이 공적 증명을 하는 거니까 행정청이 하는 건데 변호사들이에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공증으로서 공증인은 행정 주체가 되는데, 그러나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민간 사업자 있죠. 얘들은요, 경찰과 계약에 의해서요, 건당 얼마 받아요? 건당 얼마, 5만 원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이 견인업자가 국민한테 과태료 부과하고 범칙금 부과하고 벌점 매기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요, 내부적으로 행정부하고 계약을 맺는 거지 국민한테 조치는 경찰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다음 1번에 보시면요. 8번에 1번에 보시면 법률유보원 측에서 말하는 법률은 어디에 근거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자꾸 질문하시는데 조직법하고 작용법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조직이 있으면요. 회사도 있죠. 회사가 있으면요. 회사 내에서도 조직이 있습니다. 개발팀, 연구팀, 기획팀, 영업팀, 홍보팀 이런 조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가도 있으면요. 국가의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여러분, 세금 부과는 경찰청, 국세청, 병무청 누가 합니까? 국세청. 입영 처분은 누가 합니까? 경찰청, 병무청, 국세청 중에 병무청. 그게 조직법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법은 안에서 분배해 둔 겁니다. 그럼 입영 처분을 할 권한이 경찰청, 국세청이 아닌 병무청에게 있다. 이게 조직법.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거 있다고 해서 국민한테 입영 처분을 합니까? 못하죠. 입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도 1급, 2급이 나와야 되고, 학력도 중학교 졸업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는 이 성년의 남자가 돼야 됩니다. 요럴 때 국민에게 입영 처분, 이게 행정 작용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입영 처분하는 거지 조직법만으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번은 작용법적 근거를 얘기한다.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법률유보의 원칙은 우리나라 판례는 그리고 행정입법은 무슨 서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른바 중요사항유보서를 취하고 있죠. 중요사항유보서는 뭡니까? 중요한 사항은 법률의 근거 필요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은 위임 못한다는 거. 바로 그렇죠. 의회 여부. 중요한 사항은 위임을 못한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 본질적인 사항.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 뭐냐는 거예요.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 위임 못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갈리면 행정부가 정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 대표자가 직접 정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 대표자가 직접 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익 충돌이 클수록, 그리고 토론을 하는 기관은 행정부는 토론 안 합니다. 장관이 주셔야지 누가 장관과 구급 직원이 토론합니까? 토론하는 기관은 국회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필요성이 클수록 그게 4번입니다. 그게 4번.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죠. 이제 수신료와 수신료 금액, 그리고는 병역 복무기간, 그렇게 되겠죠. 네. 그 2번 보시면 2번이 답인데 2번은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였죠. 2번 내용은요. 그렇죠. 보세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개인 택시 사면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당연히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뭐 사실관계는 말씀 쭉 드렸었던 그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잘하시네요. 9번에 보시면 전부 다 행정기법법 내용입니다. 기억의 적극적인 행정. 그 다음에 니은은 여러분 이게 무슨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니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니은. 자, 니은 답이 안 나오네요. 니은은 무슨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니은은요. 쉼표 앞부분은 법률 우위 원칙, 쉼표 뒷부분은 법률 유보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쉼표 앞부분은 법률 우위의 원칙, 쉼표 뒷부분은 법률 유보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잘 나온 문제다. 잘 나온 문제. 법률 조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치행정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맞는 조문 그대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요. 평등의 원칙.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요. 이른바 부당결부금 문제 원칙. 그리고 부가는 여러분 어떨 때 붙입니까? 어떨 때는 법률이 없어도 붙일 수 있죠? 재량이 없어도.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다 맞는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겠습니다. 자, 10번은 여러분, 10번은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요. 환경 영향, 이렇게 영향평가를 해주는 거 있죠. 영향평가. 영향권을 정해주는 거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영향권. 그래서 만약에 댐을 할 때는 1km 하라, 1km까지 영향평가라. 그 안에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500m까지 하라, 500m 사람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지문은요. 틀린 지문이죠. 1번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은요. 자,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적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 불이익 처분을 없애는 거는 당연히 소송 제기한 사람한테 유리하니까. 그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 적격이 없죠. 아니 수익 처분인데 없애가지고 자기한테 뭐가 득이 됩니까? 개별적 이익이라는 말과 반사적 이익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자, 개별적 이익을 투자로 하면 뭡니까? 개별적 이익. 개별적 이익이 투자로 뭡니까? 우리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기 요건, 그렇죠. 사익이에요. 사익. 사익입니다. 사익. 법에서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은 법에서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고 제한 이게 전혀 반사적 이익과 다른 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3번에 보시면요. 수질 보호는 여러분 대기 환경 보호죠. 그죠? 대기 환경 보호죠. 그래서 3번 지문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공익만을 보호하고 있을 때 개인이 누리는 이익이 뭡니까? 공익만을 보호하고 있을 때 개인이 누리는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권리가 있다라고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개인적 공권은 행정 주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이 성립을 하려면 행정 주체에게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 의무가 옛날에는요. 기소갱에만 있고 재량행위는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이라는 게 벌써 여러분 7, 80년 됐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아무리 재량행위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지켜야 될 의무. 바로 재량권의 한계를 지켜야 될 의무. 그렇죠. 하자없는 재량을 행사해야 될 의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여러분, 수도는 뭐라 그랬죠? 공법관계라 그랬죠. 그죠? 수도는 공법관계입니다. 수도는 공법관계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은 어디를 체크하시라 그랬죠? 입찰 보증금. 그렇죠. 보증금. 보증금은 원래 개인과 계약 간의 계약관계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이거는 공법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자, 여러분. 관리처분 계획안이죠. 안. 관리처분 계획안은요. 안이라는 건 아직 생각 한자입니다. 생각 한자. 생각만이 있는 거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생각안. 그러니까 안은 아직까지 확정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그렇죠. 부동산님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면 다투는 소송이 무슨 소송? 항고소송.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 소송. 그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4번에 보시면요. 어디가 체크되셔야 됩니까? 4번은요. 그렇죠. 협의취득.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 되겠죠. 그게 4번이 됩니다. 12번에 보시겠습니다. 역시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귀책사유라는 건 뭡니까? 귀책사유라는 거는 12번 보시면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모두 다 귀책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건축사는 전문가로서 건축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그렇죠. 건축사가 깜빡했다. 건축사가 부정행위는 없었지만 하자가 있다. 이제 귀책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이게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공적 견해 표명은 신뢰보호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 견해 표명은 이게 확약 파트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확약은 여러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효죠, 실효. 그렇죠. 이곰님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는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니 징계 요건을 완화하면 국민한테 유리해진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징계 요건을 완화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 징계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징계가 쉬워졌다는 거는 국민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수강 신청, 징계 요건 개정, 그리고 시험. 학기 중에 바꿨죠. 학기 중에 바꿨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학기 중에 바꿨으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진정소급이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4번은 여러분 담당 부서 공무원한테 안 하면 제가 법인세 궁금해서 국세청 갔다가 경비팀장하고 질문하고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됩니까? 아니죠. 그게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은요. 여러분 법이 처분이 아닌 이유는요. 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병역법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이것만으로 제가 입대를 하는 게 아니죠. 병무청장의 집행행위, 즉 입영 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은 굳이 소송 대상이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집행행위가 개입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보시면 1번에 보면 조례가 어떻게 나옵니까? 집행행위 개입 없다는 거죠. 그럼 조례가 직접 국민의 권리를 건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조례가 처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요. 행정입법 부작위는 여러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아니죠. 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뭐의 부작위니까? 처분이죠. 처분의 부작위니까. 그렇죠. 그 다음 3번은요.
여러분 이 3번은 예를 드세요. 예를. 3번은 예를 드십시오. 예를. 구체적인 사건을 드십시오. 불문경고. 그렇죠. 그리고 운수고 매번. 이게 전부 다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면 처분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제가 할 때 실강에서 질문들을 하셨던 게 이게 그럼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아니 여러분 보세요. 처분이냐 아니냐는 것과 위법이냐 적법이냐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처분이냐를 묻는데 이거 위법한지 적법인지 그걸 고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파면 처분은 처분이죠. 근데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파면 처분은 적법이 될 거고요. 빌려준 돈 받았는데 돈을 받은 거로 뇌물 받은 거로 오인해서 파면 처분하면 위법이 되겠죠. 처분이냐는 게 먼저 밝혀진 다음에 위법 적법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이냐 아니냐의 문제랑 다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어디를 체크하셔야 됩니까? 4번에 뭘 부당이득이야 4번에. 4번에 부당이득이 어디 있다고. 그렇지.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잘하셨습니다. 효력이 없다. 그렇게 되겠죠? 다들 잘하셨네요. 네.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은 뭡니까? 처분이죠. 처분. 변상금 부과 처분은 처분으로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우월적, 왜냐하면 20%나 강제 징수하거든요. 우월적 지위가 되는 처분이 됩니다. 2번은요. 이게 경찰행정 문제에서는 뭐까지 장난쳤는가 하면 우리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임용권자는 임용권자가 지자체장이고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관계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2번 지문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3번은 조세채무를 틀리면 안 되고요. 그럼 4번은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그러면 이른바 개발부담금을 냈는데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낼 이유가 없죠. 바로 원인 없는 이득. 뭡니까? 내자로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사건이죠. 사건.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돼야 됩니다. 4번 질문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보시면요. 5년이죠. 국가와 국민 간의 금전 채권은 5년이죠. 5년이고요. 이건 뭡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돈 받을 때, 국민이 국가한테 돈 받을 때 다 5년입니다. 5년. 2번에 보시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사건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3번까지 됐고요. 그리고 이건 뭐 쉽죠. 부당이득은 이거는 전형적인 민법에 있지만 부당이득 관련은 대표적인 법 원리거든요. 법 원리니까 이거는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16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리의 대상이 무효예요. 수리의 대상이 무효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무효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도 무효가 되겠죠. 그게 1번이 됩니다. 1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지위승계 신고는 무슨 신고입니까? 지위승계 신고는 무슨 신고죠?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러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또는 거부는 처분이죠. 수리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잘 조심하셔야 되는 게 3번은요. 지위승계 신고에 있어 수리 전에 행정청이 허가를 취소하려고 그래요. 수리 전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취소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행정법적으로는 수리를 해야 영업자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전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양도인한테 제재를 하게 돼요. 양도인. 그렇죠. 양도인한테 조치를 하죠. 양도인한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도인한테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그렇죠. 양도인한테 허가를 취소하면 그러면 이제 그렇죠. 양수인 또 수리받을 가능성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은 소송을 다툴 법률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를 해야만이 그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그러니까 3번 지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면요. 1번에 보시면 법률에서 위임을 할 때 조례는 포괄적이고 가능하다. 그렇죠. 1번은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니 수리 이전에가 그거잖아요. 지금 3번이 수리 이전 아닙니까? 신고 이전이든 어쨌든 신고를 안 했든 이것도 신고를 안 했다는 것도 수리 이전이 아닙니까? 수리 이전에죠. 수리 이전에. 그렇죠. 17번, 2번이 불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이죠. 형식은 뭡니까? 형식은 불령. 내용이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하셨는데 17번에 2번이랑 그 다음에 보시면요. 17번에 2번이랑 6번에 2번이 뉘앙스가 달라요.
17번의 2번이랑 6번의 2번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지금 보십시오. 17번의 2번과 6번의 2번은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아시겠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두세요. 그 다음에 17번에 3번이 바로 뭡니까? 형식은 뭐란 얘기죠? 형식은 뭐란 얘기입니까? 아, 잠시만요. 16번에 지금 질문 계속 내용들이 나와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16번에 보세요. 16번에 보십시오. 16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지금 보세요. 갑이 양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양도인은 누구고요? 양도인은 갑이죠. 양수인이 을이죠. 그죠? 보세요. 16번 보시면 갑이 양도인이죠. 을이 양수인이죠. 그죠? 갑이 넘겨준 사람, 도자, 을은 넘겨받은 사람, 받을 숫자를 써서 양수인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양도를 하죠. 그러면 양도를 하면요. 가게를 팔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영업 허가를 받아서 있다가 제가 가게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요. 민법적으로는, 민사적으로는 가게 넘어간 거예요. 저 돈 받고 팔았겠죠. 돈 안 주고 팔았겠습니까? 돈 받고 가게 넘긴 겁니다. 돈 주고가 아니라 돈 받고 가게 넘겼습니다. 그럼 돈 받고 가게 넘겼으면요. 영업은 양수인이 하겠죠. 샀으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신고를 안 했고 또는 수리가 되기 전이에요.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했더라도 수리되기 전입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자는 저예요. 저. 그렇겠죠?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저겠죠? 그러니까 행정청이요. 만약 거기에서 식품위생법을 어겨서 어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썼다거나 여러 가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그러면 저인 양도인한테 허가 취소 들어갈 거예요.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제가 허가자로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허가를 취소할 겁니다. 그럼 저한테 허가 취소하면요. 양수인은 장사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 음식점이 허가가 취소되었으니까 양수인은요. 장사 못 해요. 어쨌든 그 건물에 허가 취소되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양수인은 수리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지휘승계 신고 수리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수인은 당연히 저한테 허가를 취소했지만 양수인한테도 불리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양수인의 수리받을 가능성이 박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수인도 다툴 이익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원고적격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17번에 2번? 용님 17번 자 보세요. 17번 2번 한번 봅시다. 17번에 2번. 17번 당연히 여러분 갑은요. 갑에 대해 허가가 취소되었으니까 갑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니까 갑은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어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해서 시험에 내지도 않습니다. 형식이라 그랬죠. 불형 형식. 불형입니다. 법규 명령 형식이죠. 내용은요. 제재 처분 기준 뭡니까? 재량 준칙 아닙니까? 바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잖아요. 뭐로 가시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한 뭐로 가시라? 내용대로 가라 그랬죠. 행정규칙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내용 실질로 가야 되겠죠. 3번은요. 3번은 이제 반대입니다. 형식이 뭡니까?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형식. 3번 어디 체크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형식은 고시죠. 고시니까 행정규칙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내용이 뭡니까? 아니요. 법령 보충보다 조금 더 전에 법령의 수권, 법에서 뭐를 했다는 겁니까? 위임했다는 거죠. 그게 위임 명령이에요. 법령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임받아서 만든 행정규칙이에요. 내용은 위임 명령이죠. 내용은 위임 명령이고 형식은 행정규칙이죠. 그럼 우리 판례는 뭐로 본다? 법규 명령으로 본다. 그 얘기죠. 3번 그 얘기입니다. 2번, 3번 비교해서 잘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낸 겁니다. 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문제를 살려둔 겁니다. 네, 2번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요. 형식은 법규 명령인데 내용은 행정규칙이고요. 3번은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내용은 위임 명령, 법규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비교해서 보시라고 어렵지 않지만 2번, 3번을 낸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수권이 권한 줬다, 위임이라는 거예요. 자, 4번에 보시면요. 4번에 보시면 역시 어디가 체크돼야 됩니까?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 얘기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네. 잘하셨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18번입니다. 기억은 뭡니까? 운수업 그러면 뭐로 가야 되죠? 특허로 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니은은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이 뭐냐면요. 수도권이나 광역시는요. 이게 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먼지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먼지에 총량을 관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요, 4톤 이상의 먼지를 배출한다 그러면요, 얼마를 배출합니다라는 그 총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10톤을 이제 배출하겠다 그러면 저는 10톤 배출해야 되고 더 이상 배출하면 엄청난 제재금 나와요. 부담금 나옵니다. 그럼 저는요, 10톤 안으로 줄이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8톤밖에 배출 안 했다. 그러면 2톤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업한테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 배출권을 설정해주는 설권행위로서 특허가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요. 아니 여러분, 제가 아기를 낳았다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컸다 그럼 복직 신청을 하죠. 당연히 허가를 줘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되고요. 체류 자격 변경 허가도 뭡니까? 외국인한테 관광 비자로 왔다가 취업 비자로 바꾸는 게 체류 자격 변경 허가거든요. 그럼 변경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형적인 설권행위로서 특허가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19번 봅시다. 자, 19번 보시면요.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문제 두 번째 문제인데, 자, 보세요. 인허가 의제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법에 따르면은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논을요,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논에다가 논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원래는요, 건축법에 농내다가 건물 짓고 싶으면 농림부 장관한테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림부 장관은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농지 전용 허가를 내주겠죠. 그죠?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다른 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겠죠.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면요, 시장한테 신청합니다. 그럼 시장은요, 일정한 절차,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겠죠. 이때 여러분, 공청회 등을 우리가 절차적인 요건, 그 다음에 공청회를 절차적인 요건, 그 다음에 건물의 안전성이라든가 다른 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이게 이른바 실체적인 요건이 됩니다. 실체적인 요건. 자, 실체적인 요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인허가 이제되면요, 둘 군데 갈 필요 없이 시장한테만 가죠. 시장한테 건축허가 신청서를 하면서 농지 전용 요건도 갖추었다는 서류를 같이 내요. 그러면요, 시장은요, 절차는 건축법에 규정된 공청회만 거치면 되지 농지법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요건은 건축법에 있는 건물의 안전성, 농지법에 있는 농지 전용 요건을 다 검토를 합니다. 실체적인 요건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허가 이제 나오면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주된 허가가 뭔지를 체크하시고요, 의제되는 허가가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1번은 여러분 보세요. 주된 허가가 뭡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님, 오기님. 네, 건축법상 허가가 주된 허가죠. 건축허가.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건축허가가 주된 거는 의제되는 게 뭡니까? 도시계획 인가죠. 그럼 어떻게 해요? 건축허가 요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요건도 충족해야 됩니다. 아무런 절차라는 말이 없잖아요. 절차라는 말이 없으면 실체적 요건입니다. 그런데 3번에 보십시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죠. 의제되는 게요, 국토계획법에 따른 결정이죠. 그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주된 허가, 의제되는 게 국토계획법에 따른 결정이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주된 허가만 거치면 되지 어떻게? 국토계획법에서 셋째 줄 보세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도요,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실체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라고 지금 1번, 3번을 같이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요, 그러면 보세요. 주된 허가가 난 게 아니라 주된 거부 처분이 났죠. 그럼 여러분, 주된 거부 처분이 나면 의제되는 거부 처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된 거부 처분이 나면 주된 거부 처분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에 보시면요, 2번에 보시면 맞습니다. 도민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처분이 존재하는 것 아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보세요. 2번, 4번 또 구분하셔야 되죠. 2번, 4번.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냈는데 1번, 3번을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2번, 4번을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2번, 4번은요. 주된 인허가가 낮죠. 주된 인허가가 낮잖아요. 주된 인허가가 나면 의제되는 인허가도 난 겁니다. 난 거. 그러면 첫째 줄,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맞습니다. 부분 인허가는요. 인허가 의제되는 법 보면요.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되는 조문을 보통 여러분 한 20개, 30개 둡니다. 그럼 그중에서요. 협의가 완료된 부분만 인허가가 의제되거든요. 그게 부분 인허가입니다. 그래서 부분 인허가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쨌든 부분 인허가도 그냥 부분 빼고 읽으십시오. 부분을 빼고 읽으시면요. 부분 인허가도 인허가 의제거든요. 그러면 의제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의제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의제되는 처분이 존재하면 만약에 주된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주된 처분 취소소송, 의제되는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의제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 인허가 나오면 부분 빼고 읽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된 겁니다.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도 허용되므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번은요.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1번, 3번 비교해서 절차는 안 거쳐도 된다. 실제적 요건은 다 거쳐야 된다. 2번, 4번 비교해서요. 주된 인허가가 난 거랑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거랑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2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일단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기를 완결적 신고인지. 그래서 기억에 체육시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기완결적 신고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만 적법하게 되면 수리 안 해도 되죠. 따라서 기억은 효과 생깁니다. 니은은요? 수산업법상 어업신고는 어떻게 됩니까? 수산업법상 어업신고는 어업신고 자체는요. 수산업법상 어업신고는 신고를 하면 5년간 어업할 수 있는데 수리를 한 날부터 5년이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죠. 수리 거부했으니까 효과 안 생기죠. 디귿도요. 주민등록상 신고는 무슨 신고입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니까 수리 안 하면 효과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축산물 판매업은요. 이게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은. 네, 수산 제조업은 자기완결적 신고 맞습니다. 거기 보시면 판매업은 자기완결적 신고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완결적 신고는요. 자, 예를 들어 출생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다. 제가요. 출생신고를 하는데 애기 이름도 안 적고 애기 태어난 날짜도 안 적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수리했습니다. 의미 있습니까? 신고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은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부적법한 신고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네, 두목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제 끝났습니다. 문제 끝이 났습니다. 자, 어땠습니까? 오늘 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 19번만 여러분들이 하셨어도 제대로 이해하셨어도 문제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19번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굉장히 잘 된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지고 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이거 모의고사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틀렸으니까 상처받아라 그게 아니고요. 정말 아닙니다. 이거 틀렸으면 이게 이렇게 내가 또 잠깐 착각을 했구나. 다음엔 안 틀려야지. 그런 식의 여러분들의 어떤 환기를 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시험이 있어야 공부합니다. 정말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어야 그나마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위한 거니까 결과에는 상처받지 마십시오. 결과에는 상처받지 마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어쨌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었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